자, 오늘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보도 한번 난 바가 있죠. 특히 그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11대 1이라고 하는 전국 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화재가 나지 않을까. 이게 뭐 걱정이 됩니다. 이미 지금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붙었어요. 국민의힘 이 최다의 이 격전지 이 하남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이렇게 우리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보니까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뭐 처음에 한두 명에서 11명까지 이렇게 예비 후보가 등장이 됐는데 바로 뭐 엊그저께도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이 보도자료가. 2월 5일자. 예, 보도자료가 국민의힘 하남시 시도의원 7명이 왕창 이창근 예비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까지 했단 말이죠.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먼저 어느 분이 먼저 이 얘기를 꺼내실까요? 우리 이성환 대표님? 저요? 예. 현무님 먼저 하시죠. 아무튼 뭐 저도 뜻밖이고 내일 모레가 추석 명절 아닙니까? 설명절. 설명이 아니고. 내일 모레가 이제 설 명절인데 설 명절 밥상에 아마 이 큰 화두로 이게 막 올라가지 않을까. 화두로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보도를 보고서. 근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원이 시의원 전원과 도의원 전원이 특정 후보를 몽땅 지지한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런 일이 좀 벌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창근 후보는 물론 뭐 이것 때문에 힘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반면에 지금 가장 막역하게 지금 겨루고 있는 이용 후보 11명이라고 아까 11대 1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군소 후보 빼고 가장 모두 이제 막강하다고 하는 두 후보. 그러니까 이용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당혹스러워하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지 선언의 내용을 약간 좀 간추려 보면 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는 건가요? 네, 일단 2월 5일자 보도 자료고요.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 하남시 시도위원들은 4일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는 이창근 예비 후보다. 그리고 정체된 하남시를 속도감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진 적임자다. 그렇게 이제는 명시하면서 여기 국내임 소속 2명의 도의원과 그리고 5명의 시의원 모두가 함께 하였다라고 그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우리 이영전 의원님, 전 이제 시의원도 하셨으니까 이렇게 단체로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주 한 목소리를 이렇게 되면서 지지 선언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7명이 다 모인 겁니까? 어떻게 저는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누구나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7명이면 10명 안짝인 건데 의기투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합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지선을 하게 된 데에는 분명히 그 저변에 뭐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제 이용 의원님이 이제 여기 하남에 새로 예비 후보이 됐잖아요. 현 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선 대표님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좀 약간 이게 우려스러운 게요. 40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는 이창근 예비 후보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용은 적임자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아니 정치인들이 이 정도 워딩을 쓸 수 있어요, 선배님. 그래요? 그럼요. 지지 선언이니까. 자기가 그래도 선출직 시의원들이고 나름대로 이런 수준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낼 수 있죠. 당이 다르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내에서도 같은 당 안에서 이러다가 만약에 다른 후보가 이창근이 아닌 다른 후보가 만약에 공천을 받고 총선을 나갔으면은
그때는 적임자가 아닌데 그 사람은 도울 거예요, 안 도울 거예요? 아니 그때 되면 시도위원들이. 그때 가서 아니 이제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 자기네들도 아마 아니 알 자기네들이 거예요. 적임자는 이창근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적임자가 아는 사람이 나왔어요 후보로?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아니 그때 적임자가 가서 바뀌었다. 네, 적임자가 바뀌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 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명분을 찾는 게 또 정치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이렇게 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는 이건 좀 난 리스크도 아니, 있고. 이건 아니 좀 선배님 저기 아닌 그 것 시도위원들 같다. 7명이 이창근 후보 지지한 거에 대해서 매우 저기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닙니까? 아.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뭐 아까 우리 저 이용준 의원 얘기했지만 본인들 마음인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적임자가 누구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표현은 뭐 저기 정치인들 자연스러울 보도자료에 거예요. 다수 등장하는 겁니다. 어차피 누군가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명인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네. 만에 하나 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때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또 뭔가 바뀌겠죠. 그렇죠. 아니 무슨 정치가 그런 정치를 아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는 저기 그 원론적인 얘기일 텐데 현실 정치는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생물 아닙니까? 아, 선생님? 생물이라고 하지만 이런 생물은 네.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신 거죠. 이런 거는 아니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건 조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우려 섞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좀 이제 네, 얘기를 네, 해본다면, 네. 가령 이제 빙의해 본다면, 제가 네, 네. 이용의 의원 입장에서 이용 의원이, 이제 그 빙의해 본다면, 모두 같은 당 아닙니까? 어쨌든 네, 같은 그렇죠. 당이니까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내가 이쪽에 왔게 됐다. 그럼 서로 이렇게 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서로 이제 밀어줄 건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뭔가 왔는데 갑자기 이 지역의 시도원들이 몽창 다해서 이창건 물론 심정도는 이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당협위원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심정도는 이해가 하는데 그냥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뭐 내지 않고 조용히 뭐 이렇게 밀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낸다 그러면 제가 만약 이용의 입장이라 그러면 뭔가 이건 뭐지? 그럴 수 왜 이렇게 뭐 이런 그 입장이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도 아니, 근데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요. 네. 네. 우리 이제 실전에서 정치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우리 이용준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있어요. 네. 제가 예컨대 우리 이용준 의원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용준 의원이 출마를 못했고 이용호 의원이 나왔어요. 나중에 유권자들을 만났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다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누군가 자당의 후보가 되면 누군가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공개적으로 이용준 의원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네. 안 되고 이용호 됐다고 해가지고 유권자들 만나가지고 다 아는데 주민들이 네. 나중에 주민들 그렇죠. 만나가지고 그렇죠. 이용호 의원 좀 지지해 주세요. 그럼 주민들이 당신은 이용준 의원 지지했던 사람 아니야. 그건 근데 이제 왜 날 보고 이용호 의원 지지하라 그래?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당연히 그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예. 나중에 구작한 변명을 하게 아니 되는 그 것이고. 선배님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지금요 지금 계속. 아니 이런 정치인들이 그 큰 선거 앞두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배님? 이런 유동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단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이 시도의원들이 좀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고. 뭐 이제 이게 아무리 그 뭐 정치가 생물이니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하더라도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그렇죠. 그 매너, 그렇죠. 기본적인 매너는 서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런 정치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금방 우리 이승환 대표님 말한 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충분히 아니 이렇게 이해하고 공개적으로 공감해요. 지지선을 해놓고 아, 그 그렇죠. 후보가 다른 후보 바뀌었는데
그럼 당신은 그때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고 지금 와서는 또 다른 후보 지지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좀 궁색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그때 가서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러면 유권자한테 뺨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런 거 풍토는 이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생각합니다. 좀 아쉽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용 후보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네. 사태가 오기까지 네. 이용 후보가 지역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뭘 했나 이용 후보는 되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돼요. 네. 아니 시도의원 7명이 이렇게 지지선언을 타 후보를 지지선언을 할 때까지 자기는 뭐 했습니까? 자기도 자기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이라도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 활동하면서는 이제 지역구에 오기는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왔으면 얼마 안 그래도 저기 됐으니까. 근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은 들어요. 그뭐좀 생각 때 이제 비례대표를 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선거는 지금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 선거. 처음 그러지 본인 않을까 선거를. 싶은데. 본인 선거. 그러니까 본인 선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의 약간 좀 리스크를 좀 안고 있겠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선거도 굉장히 이게 고도의 전략 아닙니까? 맞아요. 고도의 전략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처음에 이제 이직에 왔을 때는 제1의 원칙이 겸손이죠. 모든 그 하남 시민들은 모두에 겸손하게 해야 된다. 또 같은 그 당내 내에서도 몰라요. 그 어떻게 아까 이승환 대표님 얘기했지만은 얼마 왜 그동안에 일찍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그동안에 같은 이 시의원들과에도 어떤 교감 형성이 뭐 이렇게 잘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그동안에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 그 시기를 거쳐오면서 네. 지금 현 그 시도의원들이 기존에 이제 지금 이제 전이죠. 그 당협위원장 이창근 위원장하고 어쨌든 관계가 더 많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아까 선배님도 이 보도자료 딱 받으시고 놀랍고 이례적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이렇게 시도의원이 국민의힘 하남시 소속 그 선출직 시도의원들이 총 7명이 있는데 뭐 3-4명도 아니고 7명이 전원 딱 이창근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저도 충격 아닌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는 딱 든 충격받지는 생각이 않을 것 같은데. 바로 든 생각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취재를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런 얘기가 좀 들려와요. 그러니까는 이용 의원이 이제 지역에 하남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남시의 그렇죠. 지역민들이 네,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오면은 자기는 이제는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그래도 지역에 오면은 그 지역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또 지역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좀 겸손하고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겸손하고 좀 자세를 낮추면서 좀 배우러 왔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다가섰으면은 이런 일은 이 같은 지지 선언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현직 금배지로서 약간 좀 고기가 조금 목에 좀 꺾였나? 힘이 가 있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동되지 않았나라는 게 취재한 결과. 아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도 7분이 다 현역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저도 나름대로 취재를 했죠. 네. 지지 선언하는 배경이 뭐냐? 이렇게. 네. 그랬더니 뭐 특별한 배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지지 선언을 한 거. 그랬더니 이제 그 이유가 네. 간단합니다. 자기들 공천을 준 거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한 거다. 이거예요, 답변이. 자, 그러면은 바꿔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 이창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 다른 사람이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공천 어차피 이 사람들 다음에 공천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정치 안 할 것도 아니고 정치하실 분들인데 그때 두 번째 적임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공천에서 그러면 배제 당할 걸 각오하고 했다는 소린지. 그러니까 모험을 간 거야. 이거는.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뭔가 결정적으로 같이 한번 뛰어들 수 있는 뭔가 헤게모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기 그 국힘 시도위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잘 우리가 추측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잠깐, 개인마다 잠깐. 가지고 있는 네. 자기 개인적인 그 정치 소신이겠죠. 뭐 그럴 수 있죠. 자, 예. 이 대목에서 잠깐 제가 이제 그 잠깐만요. 네. 소신이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신이 아니고 공천을 준 거에 대한 보훈 차원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그게 이제 몇 개인적인 번 소신이겠죠. 드렸어요. 원론적. 그게 무슨 소신입니까? 나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뭐 의리를 지키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게 지지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의힘 그 당 자체 내에서 뭔가 지금 경선이라든가 뭐 전략공천 어디는 전략공천 여기는 단수 여기는 경선 뭐 이런 명확한 것이 뚜렷하게 이게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양상도 하나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또 제가 밝혀지면은 네. 뭐 이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는 잘못하면 단수공천으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또 어떤 이런 지지선으로 해서 뭔가 그 중앙에 이런 어떤 부분에 이창근 우리 당협위원장이 네, 네. 이만큼 있다는 것을 어떤 알리고자 하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명확하게 있어요. 중앙당에서 이게 지침이 정확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거보다도요. 지금 이창근 예비 후보는 사실상 그 이용 예비 후보와 같은 당이지만 이 결이 계보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이창근 예비 후보는 오세훈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위 이용 예비 후보는 핵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윤핵관.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거를 이 시도위원들도 알고 이 상태로는 선거 치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럴 수도 차라리 있죠. 그럼요. 오세훈 후보 네. 쪽은 좀 결이 다르니까는 이쪽을 지지해서 뭐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이건 이제 있죠.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만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꽤 큰 그 결정인 거죠. 왜냐면은 그럼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기가 반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서서 18원 권력이라고 봐도 그렇죠. 무관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그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진짜로 이게 왜 이런 배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또 이게 좀 시끄러워요. 무슨 뭐 고소고발도 있고 무슨 뭐 중앙선관위 신고도 뭐 당했고 지금 이용 의원이 보면은 그런데 이용 의원하고 이용 의원하고 이창근 예비 후보하고 이게 이런 같은 지금 분구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지금 원도심에서 같이 이제는 붙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모 변호사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도 당했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또 신고도 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파크 그룹부장 인허가를 본인이 해결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주민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용 후보가 네. 윤핵관, 핵관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거 무슨 지금 모양새가 약간 우스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저기서 계속 고소고발 들어가고. 근데 고소고발 하신 견제가 들어간 분도 거죠. 고소고발 하신 분도 예비 후보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네. 고소고발 들어가고 시도위원들은 다른 후보 지지 선언하고 약간 이제 고립돼 그렇죠. 있는 네, 약간 상황인 것 같기도 모양새가 하고. 빠지는 건 맞아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또 캠프 관계자 한 사람은 이용 후보 캠프 관계자 한 사람은 이건 우리 후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지. 공격도 받고 견제도 받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 연민 아무튼 좀 연민. 이런 너무 공격을 받고 너무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것 같으니까는 내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게 되니까 예. 선거 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당 안에서 이런 이전 투구 이거 너무 이게 심하면 사실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전 투구의 양상을 시도위원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우려가 생긴다라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 이제 그렇게 아니 볼 저 수도 여기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기 한 분이 아직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현재 분이요? 시장입니다. 이용 의원과 이창근 예비후 후보 사이에 예. 이현재 시장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얘기에 왜냐면은 그 지금 이현재 시장이 의중은 이용 의원에게 좀 더 가까이 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게 그 일반 그 뭐냐 중론아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예? 그거 확실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배님. 뇌피셜로 그냥. 아, 그렇죠.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왜냐면 또, 아니, 이현재 시장하고 이창근 예비 후보하고는 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굴곡진 그런 사연과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거리가 좀 멀리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시도위원들이 이창근 예비 후보한테 감으로써 해서 그러면 이 시도위원들하고 이현재 시장하고의 거리도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남 앞으로 이제는 2월 저기 명절 끝나고 이제는 하남시의회에서 이제는 임시회가 열려요. 그리고 이제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의회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점검 뭐 그런 게 이루어질 텐데 아마 시 정책에서에도 좀 문제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용 의원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현역이잖아요. 네, 네. 현역이다 보니 네. 대표적으로 그 K스타월드를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그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많이 와 닿겠죠. 아니 그렇기 그걸 때문에 떠나서 지금 그 시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그 몇 분들이 저기 이용 의원 그 선거 사무소에 뭐 자주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도 들려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쪽을 아, 지지하는 그런 거니까. 건가요? 아, 그런 거. 아니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원론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사실은 이용 후보도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 있긴 있어요. 아까 아까 연민 느끼는 연민은 연민이고 이게 이제 어떤 거냐고 하면은 사실 이창근 예비후보 같은 경우도 국회 한번 진출해 보겠다고 네, 여기서 네. 수년간 맞아요. 고배도 마시고 고생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지금 이현재 시장에게 밟혀서 네, 네, 그렇죠. 고배를 마셨고 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이용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또 지금 뭐 단수 공천 운운하고 이러니 네. 내가 이창근이라도 열은 좀 받을 거예요. 많이 받죠. 많이 받죠. 이게 그거 동감합니다. 공천 문제는 이게 네. 죽고 사는 문제가 그럼요, 이상이라는 그럼요. 건데. 그게 정치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창근 입장에서는 얼마나 성질을 나겠어요. 그렇죠, 또 그렇죠. 해보려고 하니까는 한 번은 이현재 시장한테 발표, 한 번은 또 지금 뭐 해보려고 했더니 이번엔 또 뭐 이용이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여긴 단수야. 그 소위 빡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경선도 없어. 뭐 이래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이창근 예비후보 저도 만나봤지만 네.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선만 시켜주십시오라거든. 경선만 시켜주십시오. 근데 경선도 안 돼. 단수야. 뭐 이래버리면 이창근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돌아버리는 거죠. 돌아버리는 성질 거죠. 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선배님 저기 그 이용 의원한테 연민의 마음이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뭐냐 저기 선배님 말씀 듣고 들으면서 저도 그 뭐냐 이창근 예비 후보에 대한 연민이 좀 예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뭐 일단 저 뭐 개인적으로 나이도 갖고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간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요번에 이제는 힘을 좀 받겠다 싶은 생각 좀 들어요. 네, 요번에 지지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창근 우리 후보하고 좀 인터뷰 했습니다만 그렇죠. 참 우리 첫째 때 어떻게 나오셨죠. 보면 굉장히 하남의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하남에서는 가장 엘리트라고 엘리트. 엘리트. 상당히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주 우수하신 분인데 그것도 하남에 오랫동안 이렇게 당위원장을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이런 형태가 나타나니까 또 갑자기 그럴 때는 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심정은 지금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지금 심정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거는 느낌이 정치를 받습니다. 학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랫동안 여기서 나름 해왔는데 계속 주위 환경에 따라서 꿈을 펼치지 그러니까 못하는 이제 이창근 예비 후보 입장은 그렇고 또 이용 예비 후보는 어쨌거나 이제 여기 왔는데 오고 나니까는 이거 뭐 무시 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그래도 핵관이라고 하는데 와서 무시 괄시 너무 심하게 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갖다 고소 고발장 막 집어넣어버리고 예? 또 시도의원마저들도 싹 뭉쳐가지고 이렇게 다른 후보 지지한다고 하고 여기도 사실은 또 좀 이거 뭐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뭐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보도 아니 전국 최다 이 경쟁률이라는 게 하남시라는 게 국힘에서 11대 1은 이거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갑자기 하남시가? 역대 최다 아닌가요? 난 그거 참 최다죠. 근데 11대 1이라고 하는 데는 11대 1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뭐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뭐 윤한채라고 하는 후보 있고 구경서라는 후보 있고 유성근 있고 뭐 여기까지 또 누가 있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송병선, 뭐 김도시, 김도시 김기윤 변호사님 있고 또 그다음에 젊은 여성도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공식적으로 집계된 거는 선관위 집계된 거는 11명이다. 네. 11대 1이다. 근데 이 경쟁률도 만약에 분구가 되면은 반 다운 됩니다. 지금 아직 분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게 분구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진 그때 거거든요. 분구가 돼도 네. 김도식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로 나온다고 했으니까는 네, 된 거고 아마 미사로 나올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구도심에서, 치고받고 할 거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아니, 그러니까- 연민 느끼는 것도 아니 그래서 이제 연민 느끼는 것도 한 번 더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제 다른 예비 후보들은 그렇다고 치고 이창근과 이용 예비 후보 이 두 사람의 대립 관계 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이 참 앞으로 이제 볼만할 것 같은데 갈수록 여기서 이제 누구 한 사람이든지 만약에 공천에서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승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약간 좀 의외의 결과 나오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상대당이 아이고 이거 뭐 너무 좋다라고 하는 호재를 부를 수 있는 뭐 결과도 생기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을 아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참 안타깝고 그렇네요. 이거 싸움 하는 거 보니까. 뭐 그 상황이 생기면 선당 후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누가 현당우사할 것 같아요? 어른인데. 어른이요? 누가 어른이에요? 아니 이창근이 어른이에요? 아니 의원님 전 의원님으로서 사실 좀 말씀 좀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뭐 딱히 뭐 멘트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떻게 저는 연민 또 이창근에 대한 연민. 아니 그냥 동년배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시대를 또 이렇게 살아온 그런 동년배로서 그냥 한켠 또 그러니까 요만큼의 마음이 아무튼 연민보다도요. 아무튼 두 분이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아무튼 저 지역에서 이제 볼썽사나운 일은 자꾸 이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분이 아무튼 잘 페어플레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남 시민을 위한 방송 우리 이가담론에서 오늘은 좀 국민의힘에 해당되는 그 후보의 좀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일단 우리 구독, 좋아요 팍팍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4월 10일 총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국민의힘에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에서 서로 간에 힘을 합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분에 일어나고 서로 하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눈살을 찌푸리는 거고요.
시민들 판단하는데도 더 짜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남은 기간 내라도 서로 잘 화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받는 것이 또 우리 한국 정치 발전, 하나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